틀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간단히 생각을 할지 그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고요. 일단 답은 뭐냐면 답은 6분의 37 이어서 43인가 봐요. 풀어온 친구들은 채점 한번 해보시고, 자,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뭐라고 돼 있냐? 문제 주어져 있는 조건들은 같이 써놓자. 0,4 하나 있고 마이너스 3,0 하나 있고 그리고 4, 마이너스 3 하나 있대요. 근데 여기서 뭘 하라고 했냐면 ABC에서요. 어쨌든 한 점 P가 있어. 얘를 먼저 잡은 거야. 한 점 P를 잡아서 A, B와 평행하게 그어서 교점 Q 만들어내고요. 다시 B에서 P에서 BC와 평행하게 만들어서 교점 누구지? R 만들어내고 마지막으로 아까 생겼던 Q에서 AC와 평행하게 그어서 교점 S까지 만들어내래요.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랑 여기를 두고 봤을 때 밑변을 애초에 평행하게 그은 거니까 닮음일 거고요. 여기랑 여기랑 평행하니까 사다리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다리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얘들아 어찌되었든 넓이의 최대값이야. 지금 꼭지점의 좌표들은 다 주어져 있고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쪼개진 영역의 최대값이야. 그럼 이런 문제 자체는 우리 많이 나왔었죠. 뭐 하면 되겠다? 문자 하나로 잘 정리해주면 되겠다. 한 문자로 정리된 식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나오는 문제겠구나. 그럼 걔가 뭐다? 영역이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이거나 아니면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그 최고창이 음수인 2차 함수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은 하고 갈 수 있다는 거지. 괜찮죠? 자, 그럼 문자를 뭐로 잡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쨌든 평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비율이 다 같을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럼 우리가 m 대 n 내분점으로 잡고 시작을 할 거란 말이지. 문자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뭐 하기로 했어요? t 대 1-t로 잡기로 했었죠? 그렇게 한번 시작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꼭지점에서부터 여기를 t 대 1-t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면 얘랑 평행하니까 당연히 어디도 여기 대 여기도 1-t 대 t가 되겠죠. 근데 이건 그냥 비율을 말하는 거니까 얘들아 길이가 같다는 건 아니야. 그건 알고 있죠. 여러분 뭐 혹시 헷갈리면 여기 이제 뭐 요거는 세모로 할까요? 아이고. 여기가 t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내려가면 돼요? 지금 요렇게까지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랑 평행인 거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 대 여기도 t 대 1-t인 거는 똑같아요. 그러면 요것도 뭐 요거 네모로 할까요? t 대 1-t 이렇게 한번 해볼까 봐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랑 평행이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그어진 s를 보면 그러면 여기 대 여기도 어떻다는 거야? 1-t 대 t라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얘들아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할게요. 어차피 우리는 전체 비율의 합을 1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같은 길이를 나눌 때 n은요 같은 문자, 같은 표기를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어차피 얘 더하기 얘도 1인 상황에서 a, b를 나눈 거고 얘 더하기 얘도 1이 되도록 a, b를 나눌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요 여기에다가 1-t를 쓰고 여기에다가 t를 쓸 때 그 t는 같은 문자 t인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괜찮죠? 네. 그래서 여기가 1-t니까요. 여기 세모로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한지 나왔네 얘들아. 아, 나 지금 사다리꼴이면 여기 길이 표현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한 문자로 표현이 됐네요. 이게 지금 a, b의 몇 배라는 거예요. t에서 1-t 빼주면 2t-1배라는 거죠. 여러분 t라는 숫자 자체가 분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t배, 뭐 t-1배 말하는 게 다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걸 곱한다는 얘기예요. 괜찮지요? 예,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2t-1이라고 t라는 문자로 표현이 됐어요. 그럼 실제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ab 곱하기 2t-1 되는 거예요. t 분수죠 지금. 괜찮지? 아,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사다리꼴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기서 이제 접근법을 한 3가지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요. 첫 번째는 이거겠지? 요게 제일 쉽지 않을까요? 이 삼각형에서 얘 빼는 거. 그치? 이 삼각형에서 얘 빼는 거. 괜찮죠? 왜? 이 삼각형을 알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이 큰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은 비를 알죠 우리가?
거기에서 요거의 닮은 비 이용해서 빼주면 되겠죠. 얘들아, 요거 식 한번 써볼래? 잠깐 시간 줄게. 자, 우리 귀찮으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를요, 잠깐 S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럼 나는 지금 저 최소값을, 최대값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여기가 없네? 여기 T라고 하나 잡자. 교점 T 잡았어요, 지금 나 여기. 그러면 나는 이거를 삼각형 TPQ에서요, 삼각형 TRS를 빼는 식으로 하려고요. 그지? 그래서 각각을요, S 곱하기 얼마 빼기 S 곱하기 얼마로 표현을 해서 S로 묶어낸 요 안. 왜냐면 S는 어차피 상수잖아. 그쵸? 상수인데, 최대값 진짜 구해야 되긴 하네. 어쨌든, 그럼 요 안에 있는 식을 최대로 만들 수 있는 T값을 찾아내겠다는 거지. 오케이. 여기를 한번 표현을 해보란 얘기예요. 여기랑 여기. 요 삼각형은 S 곱하기 얼마가 되고, 조그만 삼각형은 S 곱하기 얼마가 되는지. 나는 S를 이거로 잡은 거예요. 큰 거는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좌표 다 아니까. 여러분, 됐어요? 여기 뭐예요, 여기? TPQ 내가 잘못 썼나? 큰 거. 큰 거는 여기 T제곱. 작은 게 2T-1의 제곱. 여러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잘했어요? 자,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요거 이제 S로 묶어내면은 여기 T에 대한 그 최고창 음수인 이차함수 나오네요. 그쵸? 그럼 그냥 최대값 나오는 건 그냥 계산해주면 되죠. 꼭지점으로. 그 계산은 안 할게, 얘들아. 자,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왜 그런지 볼게요. 봐봐요. 지금 나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내가 T 대 1-T로 잡았죠? 그 얘기는 T 대 1이라는 거죠. 그죠? 그게 포인트예요. T 대 1이에요. 이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의 닮은 비가 T 대 1이라고요. 그럼 넓이 비는 뭐겠어? T제곱 대 1제곱이겠죠. 그럼 나 요거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전체 넓이에서 곱하기 1제곱분의 T제곱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T제곱이에요. 선생님, 근데 아까 이거라면서요. 얘 하라는데 왜 갑자기 얘를 하세요? 이거 뭐니까? 평사죠? 얘랑 평행이고 얘랑 평행인데 대각선 나눠놓은 건데. 그쵸? 괜찮죠? 그래서 여기 T제곱. 그러면 아주 똑같은 이유로 요거 평행하고 요거 평행하니까 지금 이 작은 삼각형도 결국은 뭐예요? 이거랑 닮음이잖아. 그럼 길이비만 비교하면 되네? 근데 그 길이비를 내가 T 대 1-T로 잡아놓으면 뭐가 편해진 거야? 요 밑변에 해당하는 얘 있죠? 그러니까 길쭉한 삼각형이라고 봤을 때 밑변에 해당하는 거. 여기가 길이비가 1이라고요. 1. 그러니까 이 큰 삼각형 대 요 큰 삼각형 이러죠? 요 큰 삼각형 대 요 작은 삼각형 대응편이 여기랑 여길 거 아니에요. 그게 1대 2t-1이라고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넓이비는 똑같은 이유로 1제곱분의 2t-1이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푸는 거 연습하세요. 봐봐, 너네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제 이렇게 풀어주면 좀 그래도
또 그냥 책 세우는 거보다 편하네, 꿀이네, 쉽네. 그리고 이제 내가 다음에 이제 시험을 내면 여러분 이제 얼굴이 사색이 되잖아. 내가 분명히 아는데 이게 쉽다 그랬는데 여기가 1이었는데 뭐 이런 것만 기억나. 복습 잘해야 돼, 얘들아. 알겠죠? 꼭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해서 다시 풀어보세요. 그래야 할 수 있다잉. 알겠지? 자, 아무튼 그럼 얘가 이제 첫 번째 방법이라고 칠게요. 두 번째, 요렇게 생각해서 풀 수 있는 게 내가 보기에는 제일 나을 것 같고요. 왜냐면 그래야 변형돼서 나오는 문제들도 우리가 비율을 m 대 n이 아니라 t 대 1-t로 잡았을 때 이점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사다리꼴의 넓이를 직접 한번 구한다고 생각해보자, 얘들아. 사다리꼴 넓이를 직접 구하는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여기 다 그냥 쓸까 보다 우리. 얘를 풀이 1 쓸게요. 풀이 1. 그리고 풀이 2. 사다리꼴의 넓이를 직접 구한다면 그럼 높이가 필요한데 이 높이를 어떻게 나타낼지도 생각을 해야 되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다리꼴로 푸는 거는 풀이 3으로 갈게요. 풀이 3으로. 넓이 이용하는 거 하나만 더 하고 갈게. 넓이 이용하는 거. 닮은 비 이용해서요. 넓이 이용하는 거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얘들아 이거 한번 생각해봐. 어쨌든 지금 그냥 삼각형의 넓이 b로 봤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 b 대 요 삼각형의 넓이 b가 몇 대 몇인 거예요? 그치, 넓이 b는 t제곱 대 1제곱인 거죠? 괜찮죠? 그러니 내가 얘의 넓이를 알고 있단 말이지? 괜찮죠? 그럼 그 넓이 아는 거에서 그냥 뭐만 해줘도 돼? 여기만 실제 길이의 비율로 나눠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1에 해당하는 게요. 실제 길이가 5라고요, 지금. 그쵸? 1에 해당하는 실제 길이가 5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실제 길이는 뭐가 되겠어? 10t-5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걸로 나타내서 푸는 게 풀이 2번이라고 정리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똑같은 거긴 하지만. 자, 풀이 3번. 이제 사다리꼴. 여러분, 사다리꼴은 이제 여러분이 풀어볼 수 있게 1분 정도 줄 건데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금 이 RS의 길이와 PQ의 길이 다 나타내고요. 높이의 식도 나타내 볼게요. 물론 다 T로만. T로만. 아니면 이렇게 하자. 여러분 풀이 2번 어차피 아무도 안 적었죠? 그치? 아무도 안 적었으니까 풀이 2번은 새로운 걸 하나 또 적어줄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얘들아? 전체 넓이를 어차피 우리가 알잖아. 전체 넓이 아니까 비율 이용해서 여기를 빼는 식으로 쓰는 것도 간단할 것 같아요. 그걸 우리 풀이 2번으로 할 거라서요. 지금 만약에 선생님 저 사다리꼴로는 다 끝났어요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빼는 걸로 식 한번 표현해봐봐. 자, 같이 볼까요? 어떻게 해보자는 거냐면요.
사다리꼴로 푸는 거 끝까지 하고 나서 얘랑 비교해 줄게요. 다 비슷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접근이 명확히 달라 얘들아. 자, 지금 뭘 하겠다고 한 거냐면 나는 요거의 넓이 식을 명확하게 나타내 보겠다고 t를 이용을 해서. 근데 아까처럼 풀 수가 없는 게 아까는 t가 얼만지 실제 길이가 t로 나타냈을 때 얼만지는 안 중요했어. 어차피 몇 분의 몇이라는 닮은 비만 이용을 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을 이용을 하려면 얘 더하기 얘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게 다른 사고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거기에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아까 얘기한 거. 길이가 5인 거를 활용을 한번 해주긴 해야 된다고요. 봐봐요. 지금 요 삼각형 대 이 삼각형의 닮은 비, t 대 1이에요. 작은 거 대 큰 거 t 대 1이야. 근데 여기에 실제 길이가 5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 길이는 뭐라고요? 5t라고요, 5t.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에 실제 길이는 뭐겠어? 10t-5라고요. 전체 길이가 5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괜찮겠죠? 자,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넓이 그대로 쓰자고요. 원래 어떻게 구해? 2분의 1에다가요. 밑변 2개 더하잖아요. 밑변 하나가 뭐예요? 10t-5고요. 하나가 뭐예요? 5t라고요.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그럼 나는 높이를 곱해줘야 되는데 선생님 높이 어떻게 구하는데요? 높이도 닮은 비로 쪼개주면 될 거 아니야. 왜요? 우리가 세 점의 길이를 다 알잖아. 세 점 좌표를 다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거는 그냥 나온다고요. 그쵸? 전체는 나오잖아. 전체 여기를 h라고 그냥 잡아볼까요? 그러면 우리 요 직선까지 C에서부터 여기를 h라고 만약에 잡는다고 쳐봐요. 그럼 h 곱하기 뭐 해주면 다시 해당하는 높이가 되는 거예요. 1-t 해주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분의 1-t기는 했지 원래는. 괜찮죠? 오케이. 요렇게 식을 세우면 이거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직접 구한 식인 거라고요. 길이를 t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거라고. 1번이랑 뭐가 다르다고 하는지 알겠지 얘들아? 1번은 t를 이용해서 길이를 나타낸 거는 없었어요. 전체 넓이에 몇 분의 몇을 차지하고 있는지만 생각을 하는 거였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번 풀이, 3번 풀이를 대표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럼 이제 요 두 개를 좀 같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아까 해보자고 했던 요건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직접 한번 구해보겠다는 거야, 이번에는. 요 세 점을 가지고요. 세 점이 주어져 있으니 전체 넓이 그냥 구할 수 있는 게 편하니까요. 구하는 게 편하니까요. 그럼 한번 활용해보자고요. 지금 우리 만약에 0,4, 마3,0, 4, 마3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3 더해주면 되죠. 그럼 뭐야? 3,4, 7,3이니까 뭐 되는 거죠? 28 더하기 9 하면은 얼마예요? 37인가요? 그럼 넓이가 2분의 37이네요. 여러분 눈알 돌아가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죠.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세 점에 좌표할 때 하나 원점으로 보내서 신발끈 쓰기로 했어요. 그죠? 원점 하나 되면 2분의 1에 얘 빼기 얘. 밖에 곱한 거 빼기 안에 곱한 거 순서 상관없고 그렇게 해주기로 했었고, 아무튼 그래서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S라고 할까요? 이것도 2분의 37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그냥 뭐 하겠다고? 2분의 37에서 저 비어있는 세 개의 삼각형 요거를 빼주겠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어차피 이 삼각형 생각해봐 얘들아. 이 삼각형 이거 뭐예요? 얘랑 넓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겠죠. 넓이 같을 거 보여요? 왜? 이것도 마찬가지지. 여기를 밑변으로 1의 비율로 봐주면 되잖아요. 보이죠? 여기 1의 비율로 봐주면 얘는 1-t제곱이잖아. 마찬가지. 얘를 1의 비중으로 봐주면 얘는 1-t제곱이잖아. S에서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배 해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뭐 해주겠다고요? 안 썼나? 어디 갔죠? S 빼기 S 곱하기 뭐? 2 곱하기 1-t의 제곱. 그러면 요거 두 개 빠진 거죠? 그리고 하나 뭐야?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t제곱이죠? 괜찮아요? 왜요? 얘도 마찬가지. t 대 1 계속 했던 거. 그래서 얘는 s 곱하기 t제곱 하나. 되겠죠? s 값을 알잖아 근데 우리.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얘도 그냥 바로 답으로 나오겠죠. 되겠죠? 이해되나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헷갈릴 것 같다 라고 하면 어떻게 체크해 놓으면 돼? 여기에 해당하는 거 색깔로 요거랑 그리고 요거에 해당하는 게 얘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빼준 거다. 빼준 부분의 최대값을 구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저는 t 대 1-t가 진짜 잘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럼 그냥 뭐 하면 돼 사실?
m 대 n 잡아. 그리고 뭐 하나 잡아놔. m 플러스 n은 1입니다 라고 내가 그냥 써놔.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m 대 n으로 다 풀어주고 마지막 최종식에 뭐만 한 번 더 해주면 돼. n 자리에 1-m 한 번 넣어주면 얘를 t 대 1-t로 가져가는 거랑 똑같은 식이 되는 거긴 하지 뭐. 알겠죠? 익숙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결국에는 t에 익숙해지는 게 문제가 더 쉽게 풀립니다. 알겠죠? 여러분 요거 세 가지 방법 꼭 복습 잘 하시고 잘 써놓으세요. 알겠죠? 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마 그 기본 문제에서 11번 평면좌표 한번 가볼게요. 평면좌표 기본 문제 11번. 여기서 그쵸? 우리 평면좌표 11번 까지 해오는 것도 여러분 필수 숙제였어요. 이거 도전. 물론 틀려도 괜찮지만 필수 숙제였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어때? 이거 풀렸어? 이거 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거 질문 하고 싶다고 얘기했던 친구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 클리닉 시간에. 그치? 그래서 그냥 못하고 간 거죠. 다음 시간에 하자고. 풀어봤어요? 안 풀려? 안 돼? 해봤어? 여러분 우리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푼 사람, 답 나온 사람. 네? 부끄러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게. 다들 이게 나만 풀었나 보다 생각하고 아무도 그래서 손 안 드는 거라고 생각할게 얘들아. 마음이 좀 아프지만 자 얘도요. 그러면 얘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까 봐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접근할 수 있는 방법 하나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라는 거 이용을 해서요. 그냥 저 그래프와 상관없이 도형만 똑 떼서 보는 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일단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잡을 때 이 그래프에다가 넣는다고 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가 아마 왜 안 됐을 거냐면 y는 x 위에서 보통 잡거든요. 그치? y는 x 위에서 이 미지수를 잡는단 말이야. 얘가 더 간단하니까. 그러면 얘로 넘어가면서 이게 꼬여요. 잘 안 돼. 그래서 얘들아 1차랑 2차가 같이 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차를 같이 주고 이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뭐 1, 2차 같이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요 길이를 가지고 뭐 얘를 뭐 어떻게 이렇게 접하게 뭐 이렇게 해서 뭐 만드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하잖아요. 이런 거 있을 때 2차에서 미지수를 먼저 잡는 게 무조건 편합니다. 왜냐면 2차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B점을요 그냥 뭐 A, 이거 있어도 되나요? 안 되네요. 알파 제곱 이렇게 잡아볼게요. 알파 제곱이라는 숫자가 생기긴 했지만 이 y 값이 같도록 하는 d를 생각해보면요. 그냥 알파 제곱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혹시 2차식이 되게 복잡했어. 그래서 내가 막 알파 뭐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 뭐 이렇게 써놨어. 그래도 그냥 이 값이 같습니다로 가면요. 1차로 넘어갈 때는 무조건 간단하다고요. 그걸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식의 변형을 고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요. 1, 2차 갈 수 있을 때 물론 특수 상황에서는 1차로 잡는 게 편한 경우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기로는요. 2차로 잡아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뭐 두 점 잡고 가볼까요? 일단 베타, 베타 제곱 이렇게 잡고 가볼게요. 그러면은 D점의 좌표 뭐 되는 거고요? 알파 제곱, 알파 제곱 되겠죠? C점의 좌표 뭐 되는 거고요? 베타, 베타 되겠죠? 왜냐면 기울기는 1이라고 주어져 있고 정사각형이라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 기울기만 이용해도요. 저기가 하나 나오죠? 관계식 하나 나오죠? 뭐 나와요? 식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뭐 꼭지점의 좌표 우리 편하게 대각선 교점 M 하나 우리 잡아 놓을게요.
어쨌든 4점의 좌표를 다 나타냈으니까 관계식 하나만 더 써주면 답 나오겠네요, 여러분. 해봐. 기다리지 말고. 풀리는 건 금방 풀리기는 하는데 물론 얘는 근데 막 답까지 막 정수로 꼭 나오진 않아요. 관계식 찾고 나면 근해 공식을 한번 써주기는 해야 돼. 그래서 혹시 식이 간단치 않다고 해서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나시오? 해볼까요? 자, 점을 어떻게 잡든 사실 상관없기는 해요. 어떻게 해도 다 나오는 문제고 우리가 뭘 이용을 할 거야. 지금 여기는 이제 기울기 1인 y는 x라는 직선을 이용해서 점을 잡아준 거니까 여기에서는 기울기를 이용하면 항등식이 나오겠죠, 얘들아? 기울기를 이용한 식에서 기울기식을 쓰면 항등식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겠어요, 이제? 여기에서는 기울기를 이용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식을 세워주면 여기서 힌트 하나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얘 빼기 얘분의 얘 빼기 얘 해주면 되죠?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분의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이 얼마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다. 요거 하나 나오죠? 괜찮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인 식을 가지고요. 이제 그냥 길이만 비교해주면 돼요. 근데 뭘 가지고 세울지는 그냥 좀 고민해보면 돼요, 얘들아. 뭐 할까요? 내가 이제 여기를 잡아주면서 힌트를 하나 준 거기는 합니다. 뭔가 길이가 뭐 전체는 이거의 2배다를 이용을 할지 여기 대 여기가 1대 루트 2다를 이용을 할지 귀찮으면 제곱해서 1대 2다를 이용을 할지 아무거나 상관없거든요. 뭘 해도 나오지만 그냥 한번 잘 보는 거야. 얘가 일단 하나 있고 그리고 길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왕이면 좀 간단한 거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디가 있나 보니까 뭐 요런 데들이 있단 말이지. x좌표의 차. 그러니까 요만큼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네. 그러면 그거의 2배가 전체 길이입니다를 제곱식으로 나타내주면 되겠다. 그치? 자, 한번 해볼게요. 어디여도 상관없지만 이왕이면 내가 큰 대로 나는 b를 알파라고 잡았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계속 쓰는 거예요. 요거에다가 2배를 한 게 무언가이다. 요걸 쓰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에서 문자 하나는 얘로 없애줄 수 있으니까 이 오른쪽도 문자 하나로 나타낼 수 있는 걸 아무나 찾으면 되겠다. 그러기에 뭐가 있어요? 얘가 있네. 얘 빼기 얘 있네. 베타 빼기 베타 제곱이 있네요. 괜찮죠? 얘 빼기 얘도 상관없고요. 알파 빼기 알파 제곱 해도 상관없고요. 괜찮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뭐 알파 빼기 알파 제곱 할까요? 그러면은 됐죠? 뭐 요 x좌표에서 요 x좌표 뺀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베타를 없애주면 되겠네요. 베타 대신에 뭐 넣어주고 1-알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2배의 2알파 마이너스 1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나와서요. 알파에 대한 2차식 그냥 근해 공식에 넣어주면 알파 값이 나오고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죠? 대각선의 길이니까 그럼 대각선의 길이 자체가 알파 빼기 알파 제곱이 대각선의 길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런 거 할 때도요. 또 다시 제곱하긴 좀 귀찮잖아요. 그러면 어디 있어? 요거 생각은 해야지. 이미 요 식을 거쳐왔잖아. 그럼 여기다가 넣는 게 더 간단하겠죠? 내가 알파가 뭐라고 나왔든지 간에. 괜찮지? 오케이? 요거를 뭐 이렇게 해서 해도 되지만 결국 곱을 또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 있었으니까.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답이 뭐가 나오냐면 2 루트 17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된대요.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보면. 그치? 이런 빠른 답지밖에 없으니까 내가 답을 적어봤어요. 되겠지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지금 웬만하면 계속 좌표를 좀 벗어나서 푸는 연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렇게 잡을 때는요. 가장 간단한 걸로 그냥 길이에 내가 지금 비교할 게 뭐야? 아, 요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길이가 같아. 그리고 기울기는 1이야. 이동한 만큼 똑같이 위아래로만 움직일 거야. 이거를 활용을 좀 해주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얘 자체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뭘로 잡으면 돼? 상관없지만 A,A로 그냥 시작해볼게요. 그러면 왼쪽에서 A,A로 시작을 하고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여기 길이를 K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어떻게 한번 해봐. K라고 잡고 풀어도 뭐 똑같이 금방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여기가 A,A잖아요. 그러면 K만큼 그냥 간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2K, A가 되겠네요. 요 점은 뭐야? K만큼 오른쪽, K만큼 아래. 그럼 A 플러스 K, A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둘이 다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Y는 X제곱 위에 있는 점이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A제곱은 A는 A 플러스 2K의 제곱 A-K는 A 플러스 K의 제곱. 오케이? 두 개 뭐 연립해줄까요? 됐어요? 여러분 이거 식 정리해서 A가 몇 K인지 좀 알려줘. 했어? 한준이? 계산 다 했어? 얘가 몇 K? 2분의 1-3K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떤 식이든 아무데나 하나만 대입해주면 이제 K 값이 나오는 거죠. A로 정리가 됐으니까. 근데 얘가 편한 이유는 뭐야? 봐봐 얘들아. 지금요 굳이 이 두 번째 방법까지 생각을 해보자 했던 이유는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각선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면 좋아? 아, 어차피 얘네들이 지금 다 기울기가 111이고 얘네가 뭐 무한과 관계가 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건 알겠는데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니 그 대각선 자체를 미지수로 잡고 시작을 한번 해보자. 이런 관점인 거지. 알겠죠? 응. 그래서 K값 구하면 2K가 답이 되니까 얘가 보통 좀 더 빠르고 계산 실수도 없습니다. 서준아 앞으로 나와. 두 번 말하게 하지 마. 앞으로 나와. 저기 나와. 저기. 자, 여러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 개 하면 우리 그 평면좌표는 빠진 거 없이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복습하면서 얘들아 안 되는 거 내가 그리고 어디에 댓글 달아랬어? 패들렛에 댓글 달아라고 했지? 익명 가능하다고 했잖아 얘들아. 내가 그래가지고 원래는 우리가 그게 그 이제 재원생만 볼 수 있어야 되니까 로그인 해야지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놨었거든? 근데 로그인 하면 너희의 그 유튜브 그 아이디가 거기에 이제 댓글로 뜨잖아. 그래가지고 안 달더라고. 사생활 침해래 자꾸. 도대체 뭐 아이디를 뭘로 해놨는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로그인을 안 해도 댓글을 달 수 있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풀다가 좀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요거 다시 설명 듣고 싶다 하는 거 거기 해당하는 글에다가 올려놓으면 돼. 알겠지? 자, 아무튼 그러면 우리요 결석한 친구들은 영상 잠깐 멈추고 3, 7, 9번 풀고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자, 3번. 얘들아, 3번 풀었어? 시소 법칙 이용해서 풀었어요, 혹시? 잘 써. 시소로 푼 사람. 잘 씁니다. 자, 여러분, 어리둥절하는 친구들은 그 표정을 좀 잘 숨겨줄래? 나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 약간 풀척이라도 해줘. 너무 눈빛으로 고 시소? 이거는? 그런 눈빛 하지 말고. 자, 봐봐요. 우리요. 지금 뭐냐면, 얘들아. 얘랑의 이 비율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죠? 내분 비율이 나와 있다고. 그럼 우리 뭐라 그랬어? 이 교점을 지나는 나머지 하나의 비율도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치? 그리고 지금 어때? A, B를 9대1로 내분하래요. 얘들아, 시소를 쓰라고 나오는 모의고사든 학교 문제는 하나도 없지만 그 비율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계산식으로도 우리가 풀기가 어렵다 그랬죠. 그럼 사실 얘를 보자마자 아, 이렇게 하면 여기 1대 9인가 보다. 아니, 뭐지? A, B, 그치? 응. 이렇게 하면 1대 9인가 보다. 여기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자, 이걸로 연습할게요, 여러분. 이걸로 따로 그냥 설명 안 하고요. 지난번 거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이걸로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여기 3대 1로 나누었대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선분 이렇게 나누는 거 있으면 3대 1이면 얘 기준점으로요. 양쪽에 곱한 거 무게 같게 놔준다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1을 올려놓고 여기다가 3 올려놔서 여기에 4 걸립니다. 이렇게 보기로 했었죠. 그럼 얘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1 올려놓고 여기에 3 올려놔서 C에는 4가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BC로 갈게요. B5로 갈게요. B5. B5는 뭐래? 1대 3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요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시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 오른쪽이지가 괜찮지? 여기를 이렇게 바닥으로 보면 9 걸려 있잖아요. 9. 그러면 여기에 얼마 올려놔야겠어? 여기에 9 올려놔야지. 그리고 D에는 12가 걸리겠지.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뭐가 보여요? 아, 내가 지금 얼마랑 얼마인데 여기를 이렇게 여기 교점 진하게 하나 그어주세요. 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중간에 있는 거 한 번 더 해보면 계산 실수 안 했는지 볼 수 있다 그랬죠. 왜요? B랑 C랑 양쪽에 걸려있는 거 더하니까 13이네요. 아, 근데 이쪽으로도 걸려있는 거 더하니까 13이네요. 아, 그러면 계산 실수는 안 했나 보다.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때? 여기 가운데 13이 걸려있대. 여기 내가 아까 3 올려놨거든요. 그럼 여기 얼마 올렸다는 거야? 10 올렸다는 거잖아. 그럼 확인이 딱딱 됐네. 아, 여기 9랑 1이었으니까 10 올라가면 딱 맞네. 그치? 그럼 여기가 1대 9라는 거네. 되겠죠? 아, 근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는 요건데요? 가 아니라? 아, 요 내분점의 좌표인데요? 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자는 거야, 얘들아? 내가 이거를요, 얘가 1대 9인 거를 이용하지 말자고요. 어떻게 가자고? 지금 알고 있는 점의 좌표가 이거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요, 양쪽에 3하고 10이 걸려 있다고요. 그러면은 10대 3이라는 거잖아. 괜찮죠? 근데 심지어 시작이 원점이야. 완전 땡큐죠? 원점에서 시작해서 10만큼 간 게 이거래. 3만큼 더 가면 될 거 아니야. 얼마만큼 가? 3 가고 6 가고 더 가면 되죠. 그러면 13,26 이렇게 되겠죠. 여기 점의 좌표가. 괜찮겠어요, 여러분? 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복습 좀 하세요. 넘어갈게요. 자, 7번 볼게요. 얘들아, 7번은요, 여러분 아까 보니까 다 잘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요. 한 변만 내분을 해서 시작을 할 때는 있잖아요. 이 길이들이 분명 뭐야? 서로 정수비로 나타내줄 수 있게 줬을 거란 얘기야. 뭔 얘기? 얘를요, 뭐 좌표를 잡는다고 쳐보자고요. 어딘가를 잡았을 때 점들이 뭐 보통은 왼쪽을 잡는 게 편하니까요. 그냥 잡아볼까요? 8,0 이렇게 했을 때 A점의 좌표를 그냥 유추하자고요. 응. 이거 뭐 이 정도 아닌가? 싶으면 보통 그냥 나오기는 해요. 얘는 뭘 줬어? D점이 3대1 내분점이라고 주기는 했죠? 그러면 선생님 이건 이미 준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은 모르지. 왜냐면 여기가 6,0이어도요. 이게 수선이라는 보장은 없잖아. 아직은. 원래는 몰랐지. 하지만 얘를 안 줘도요. 이 길이비들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준다고. 늘. 그게 안 맞으면 어차피 계산식으로도 못 푼다고요. 그러니까 어때? 얘가 없었어? 없어도요. 그냥 해보는 거야. 어차피 이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높이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8을 적당히 나눈 것만큼의 제곱차가 난다는 얘기야, 얘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 숫자가 지금 차이가 얼마야? 32인가요? 32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 32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걸로 8을 정수로 나눠 가진 거에서 어디서 나오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36이랑 4 바로 보이지 않아? 그러면은 그래서 내분점이란 말이 없었어도 그냥 그렇게 자꾸 푸는 거라고요. 알겠지? 자, 그럼 뭐가 나온겨? 여기가 2고 여기가 저기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뭐 저희 얼마인가요? 7인가요? 그러면은 그래서 얘가 7,6이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건데요. 그럼 이제 뭐 길이 구하는 거는 그냥 하면 되죠? 뭐 여기가 수선인 거 이제 확인했으니까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입니다 해서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 자꾸 이제 막 식 세우고 자꾸 막 그 점직사하고 하지 마시고요. 직각삼각형 나왔으면은 웬만하면 직각삼각이 가지는 성질들 있잖아요. 뭐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그죠? 4개. 그 영어면 웬만한 길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얘 정수니까 얘 곱하기 얘랑 같습니다 해서 바로 구해주시면 되죠.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 괜찮아요. 복잡하게 풀었어도 일단 풀었으면 잘 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자, 얘들아. 그 다음에 9번. 이것도요. 어려운 거 아닌데 이렇게 막 또 헤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자. G가 주어져 있잖아요. G가. 그럼 G는 무엇이니까? 중선이잖아요. 그죠? 뭐야? 이거 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 여러분. 예, 맞춰볼게요. 갑자기 나한테 이런 미션을? 무슨 일이야?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G가 주어져 있잖아. G점의 좌표를 알고 얘를 알잖아. 그러니까 뭐야?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쓰라는 거지. 이거. 이렇게 했어? 얘들아? 그치? 응, 잘했어. 얘 뭐니까? 2대 1이니까요. 요거 하면 돼요. 요거 길이 구해가지고요. 그거 3배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왜요? 이 삼각형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닮음이고. 안 보여요? 잘? 다시 잘 봐, 얘들아. 나 이거는 G를 지나도록 중선 그은 거예요, 중선. G를 그어놨더니 얘가 2대 1이잖아요. 그치? 거기서 뭐 하나만 더 그어주자고. 점의 좌표를 알고 BC에 직방까지 주어졌으니까 그럼 난 이 길이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 그치? 얘를 구할 수 있는데 구하라고 하는 게 뭔가 봤더니 AH의 길이더라. 얘가 2대 1이니까요. 여기 닮은 B 요거 대 요거가 1대 3이니까 이 길이 구해서 3배 해주시면 AH의 길이가 나오겠죠. 괜찮죠? 응.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프린트에 있는 나무 문제를 다 풀어오시는 것도 숙제입니다. 오케이? 이따 숙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해 줄 거고요. 잠깐 쉬고 원 들어갈게요. 라인 찹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할 수 있어가지고 문제도 좀 쭉쭉쭉 풀게요. 앞쪽은. 우리 그 원 개념은 아마 오늘이랑 다음 시간 2번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기본적인 거랑 유형 암기해야 되는 것들 그런 거 좀 정리해줄게요. 들으면 다 아는 거긴 할 건데 우리가 이제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다기보다는 문제 풀 때 맞아 이렇게 풀면 되지 생각했던 것들인데 그거를 그냥 정리를 좀 따로 해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아마 1번 통으로 다 들어갈 것 같아요. 한 페이지 딱 씁니다. 기본 공식이랑 유형들 정리할 거예요. 네. A는 말 그대로 진짜 기본 공식. 우리가 그래도 안 쓰고 넘어가면 아쉬우니까 여러분 한번 쓰고 갑시다.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어린 원.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어린 원. 그리고 만약에 AX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Y 더하기 2는 0 형태로 나타내져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원이 되는 거다? A랑 B랑의 개수가 같아야 원이 되는 거죠. 음수여도 상관없죠. 양변 음수로 나눠주면 되니까요. A는 B, 이면 원. A랑 B랑이 같지 않을 때는요. 타원이 되거나 쌍곡선이 되거나 합니다. 예. 아무튼 원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같아야 된다. 요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죠. 두 번째. 우리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정리했던 거 있죠? 네, 고마워. DY제곱. 땡큐. 감사합니다. 네, 내가 뭐 이렇게 실수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웅성웅성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눈치챌게.
자, B는요. 그 있잖아. 우리 이제 원 하나 있고요.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L의 방정식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우리가 왼쪽에 있는 거를 원 A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원 B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냥 도형의 방정식으로 봐주자고요. A는 0, B는 0 형태로 정리된 도형의 방정식으로 봐줄게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얘들아? 요렇게 여기식 전체를 그냥 A, 저기를 B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쫙 넘긴 식이 있을 때요. 우리는 저 L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1A 빼기 1B는 0이다. 연립하듯이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 왜 그래? 항상 교점이 하나다라고 할 때는 얘들아 이거 똑같은 거야. 우리가 직선 1, 직선 2 있을 때요. 이 둘의 교점 구하려면 뭐 하는 거야? 직선 1은 직선 2입니다 해서 교점 구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죠? 그 다음에 2차식이랑 1차식 나올 때도요. 이 교점 구하려면 뭐 하면 돼요? 도형 1은 도형 2입니다 해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쪽으로 넘긴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야. 도형 1은 도형 2입니다 라고 하면 걔는 x, y가 살아있는 물론 개수가 여기 없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 형태가 나와요. 그 직선의 방정식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요점을 대입해도 는 0이 되고 요점을 대입해도 는 0이 되는 항등식을 찾아낸 게 바로 이 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풀어줘도 된다고요. 알겠죠? 아무튼 공통현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1a는 1b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그럼 이제 뭐도 있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도 있죠. 원. 여기를 1a는 0, 1b는 0. 그러면 요점을 지나는 뭔가 원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식을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그냥 쓸까요?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N식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랬죠? 1A는 지난 시간에 했었죠 우리. 어떻게? K배의 1B 또는 똑같은 거긴 하지만 1A 빼기 K배의 1B는 0. 자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식을 이렇게 쓰면 이거 지난번에도 우리 그 직선으로 할 때도 계속 얘기했던 거죠. 뭐 예를 들어 K가 1일 때가 이걸 나타내면 K가 2일 때는 또 이걸 나타내긴 하고 K가 뭐 마이너스 1이면 이걸 나타내긴 하고 막 이렇게 된다. 이런 모든 애들 다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늘 생각해야 되는 거 뭐였어? 요점과 요점을 지나는 모든 원을 다 나타낼 수 있나요? 아니죠. 아니죠? 누구는 못 나타내? 1B 그치? 근데 1B 전체에 있는 모든 점들을 못 나타내는 거는 아니고 어디만 못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저 빨간 점점은 또 나타낼 수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는 나타낼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나타낼 수 없다. 괜찮죠? 그럼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요. 똑똑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C. 축에 접할 때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요. 축에 접할 때. 괜찮지요, 여러분? 네. 그래서 한쪽에 접하는 거 뭐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냥 우리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걸로 그냥 써놓자.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뭐만 조심해주면 돼요? 부호만 좀 조심해주면 되죠. X, 뿔마 Y. 네, 얼는 얼제곱 있을 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얼 들어가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얼 들어가는 거 반지름은 항상 양수인 거니까요. 좌표의 부호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상쇄시켜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얘기 안 해도 알죠? 괜찮지? 굳이 사보면 안 그려도 되죠? 괜찮아서 이건 넘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뭘 알아뒀으면 좋겠냐면은 가끔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A, B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런 거 나오죠? 그쵸? 걔는 사분면 내에 있는 점이라면 항상 몇 개가 나와요? 항상 2개가 나와요 여러분. 무조건 2개가 나와요. 왜?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다시 만약에 내가 뭐 여기 이렇게 A, B 위에 설명도 써놓을까요? A, B를 지나고
xy축에 접하는 원. 그러면 두 개가 어떻게 나오겠어? 나 너무 멀리 그려가지고 저 큰 원이 아주 저 멀리 가겠네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만 그릴게요. 두 개가 나오지. 근데 여기에서 이 원이 그려지는 사분면 자체가 A, B의 사분면에 같이 놓임. 되게 당연한 건데 여러분 문제 풀 때 이거를 자주 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 B가 사사분면에 있는 점으로 줬어. 그러면 당연히 축에 둘 다 접한다는 거는 축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잖아. 여기에 갇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에 있는 모든 점들이 축 또는 사분면 위에만 있는 거예요. 그걸로 자동으로 범위까지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걸 많이 놓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잘 생각하시라고 한 번 더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어쨌든 한 점을 지나면서 축에 접하는 원이 주어져 있을 때는 위아래로 두 개 그려질 수 있다는 부분이랑 한 사분면에 아예 갇혀서 그려지는 거니까 그 사분면이 그냥 정해진다. 이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선과 그 XY축에 같이 접하는 원으로 조건 주어지는 경우들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니라면 얘는 항상 몇 개가 그려져요? 3개가 그려지겠죠. 3개가 그려지겠죠. 왜요? 각 사분면마다 하나씩 무조건 그려집니다. 3개의 직선이 있으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어쨌든 내가 요 3개의 직선이 있는 거죠. 2사분면에서. 1사분면도 어때? 요 3개 직선이 있는 거죠. 4사분면도 요 3개 직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직선이 3개 있는데요. 그 3개에 접하는 원 무조건 만들 수 있죠? 무조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점을 제한 직선이 아니라고 하면은 얘는 걔네가 지나는 사분면에 해당하는 3개가 무조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그냥 까만색으로 할까요? 하나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위에는 만들 수 없어요? 그러네. 4개네, 4개, 4개. 그러면 직선이 지나갈 때 여기가 사분면을 갖는 거면, 그러니까 갇히다 할 때 이렇게 갖는 거면 위아래로 2개가 만들어지네요. 그럼 4개가 되겠구나. 무조건. 그러네. 4개가 되네요. 4개. 좋아요. 그래서 양옆이랑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 요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지? 이 직각삼각형 만들어지는 거에서 각 변 쪽으로 하나씩 접하고 내접하는 원 하나 더. 이렇게 해서 4개가 되는 거네. 되겠죠? 네. 좋아요. 땡큐.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도형과 같이 접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fx라고 할게요. 중심이 fx 위에 있고요. 그리고 xy축에 동시에 접한다. 동시에 접하는 원. 중심이 fx 위에 있고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여러분 이거는 몇 개일까요? 얘는 몇 개 그려질까? 이거 한번 생각해봐. 몇 개 그려질까요? 총? 그림을 내가? 아니야. 잘 그렸죠. 예. 얘는 무조건 4개가 생깁니다. 왜냐면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면 우리 뭐 생각해야 돼? 중심이, 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Y는 X 위에 있거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이 도형과
y는 xy의 교점. 이 도형과 y는 마이너스 xy의 교점. 여기 위에서 무조건 축에 접하는 원들이 만들어지겠죠.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잘 그려놓으시고 이거는 결국 뭐 하면 된다? y는 x, y는 마이너스 xy의 교점으로 생각해주면 된다. 괜찮지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4개가 나온다. 자, 오른쪽 넘어갈게요. 우리 이제 D죠, D.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이제 문제 유형으로 많이 보는 애들인 건데요. 얘들아,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 그으면 무조건 몇 개 그어지는 거죠? 무조건 2개 그어지죠? 원 밖에 한 점에서는 각도가 많이 더 벌어질 뿐이지 붙으면 그래도 무조건 2개가 그어지기는 해요. 그러면 그럴 때 뭐가 많이 나와? 수직인 조건 많이 나오죠?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 수직입니다. 그 접선, 뭐 알파, 베타라고 할까요? 여기가 수직이다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뭐 알파, 베타의 좌취를 묻는 문제들 있죠? 알파, 베타의 좌취. 중심은 A, B인 원이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알파, 베타 얘네들의 좌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위에 놓입니까? 중심이 동일하죠? 중심이 같고 얘 원래 거는 반지름 어리라고 할까요? 반지름이 얼마인 원 위에 놓이는 거예요? 그렇지. 루트 2R. 왜 그래 얘들아? 얘 지금 한번 보자면요. 어쨌든 여기에서 접선 2개 그었어요. 그럼 원래도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하면 90도 되는 건데 여기랑 여기는 접선의 길이라서 같은 거고 결국에는 정사각형이 된다는 거네요. 괜찮죠? 그러면 요 길이 어리고 요 길이 당연히 어릴 테니까 얘까지의 거리가 루트 2 어릴 거란 말이죠? 그럼 나는 뭐인 걸 알 수 있어? 아, 딱 요 점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루트 2 얼만큼 떨어져 있는 어떤 점이어도 내가 접선 2개를 그어보면 무조건 똑같이 정사각형 돼서 90도가 되겠구나.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야? 이 점이 놓일 수 있는 좌치를 다 모아보면 무엇이 되겠다? 중심이 동일하고요. 반지름이 루트 2R인 원 위에 놓이겠다. 여기가 루트 2R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 많이 나와요. 루트 2R. 그래서 이 정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서로 이제 원이 직교한다는 정의가 이제 교과 과정에서 이제 지금은 빠지기는 했는데, 원이 직교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접선 하나가 이렇게 2개의 접선이 그 점에서 접선이 직교할 때, 이때 이거를 원이 직교한다고 우리는 원래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는요, 우리가 이걸 왜 배우냐면 2개의 표현이 같은 것이다를 좀 알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이 직교한다 는 뭔 얘기야? 동일한 접점에서, 그러니까 교점에서의 접선이 직교한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조건을 줬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게 되느냐? 이면 결국에는 그 접선이 어디를 지나야겠어요? 나머지 원의 중심을 지나야겠죠. 괜찮을까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선은 요 작은 원의 접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큰 원의 접선. 내 거 말고 나머지 원의 접선이 그 얘의 중심을 지난다. 뭐라고 할까요? 그냥 원 A, 원 B 이렇게 편하게 씁시다. 원 A의 접선이 원 B의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원 A의 접선이 원 B의 중심을 지난다.
그래서 어쨌든 접선끼리 서로 직교한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는요, 그렇게 중심을 지난다는 힌트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제일 간단할 겁니다. 자, 접선 관련해서는 하나만 더 적을까봐요. 극선의 방정식 적을게요. 극선의 방정식.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던 거죠? 기본용 먼저 적을게요. 그러면은 0,0에서 뭐 알파, 베타 이렇게 갈까요? 반지름은 당연히 얼로 잡아놓을게요. 그럼 극선 뭐라 그랬어? 원 밖에 한 점에서 근 두 개의 접선으로 생기는 접점을 연결한 게 극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L. 지난 시간에 그래도 한 번 더 쓸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증명은 헬셀 표준형으로 가장 간단하게 되는 거 이용 한번 했었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왜요? 어쨌든 저 극선 자체도 일종의 무엇이니까 원의 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얘가 또 뭐가 돼? 직각삼각형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되니까요. 얼제곱이 얘 곱하기 얘입니다.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을 했던 부분이기는 해요. 뭐를? 얘랑 기울기가 일단 수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점 지나는 거니까 얘들아 항상 뭐 생각해줘야 돼? 얘의 수직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기울기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잖아. 근데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로 해서 다시 x, y의 개수로 돌아와도 되기는 하는데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의 수선은 그냥 뭐예요? 알파 x 더하기 베타 y 플러스 어쩌고로 바로 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거는 극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제 벡터 할 때도 사실 그거 이용해서 증명하면 더 쉽기는 한데, 일단 여기에서는 극선의 방정식만 하고 넘어가자면 뭐가 된다고요? 방금 얘기했던 거 뭐? 얘와 얘를 지나는 거의 수직이다 라는 성질, 극선뿐만 아니라 항상 이용하자고요. 알파 x 더하기 베타 y는 얼제곱입니다. 이 얼제곱인 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증명이 가능하다고요. 그거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지금은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극선을 직접 이용해야 되는 경우는 얘만 알아도 충분하게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동한 것도 같이 해놓긴 하자고요. 이동했다는 게 중심이 원점이 아닌 거. 중심이 원점이 아닌 거. 알파, 베타에서 넣은 거는 똑같다고 하고요. 요 극선. 자, 여러분 식 똑같은데요. 어쨌든 평행이동한 걸로 봐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무언가 요렇게 x자리에 x-a를 넣어주고요. y자리에 y-b를 넣어서 평행이동을 하고 싶긴 하단 말이야. 그치?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요거 있죠, 요거. 얘도 조절을 해줘야 돼요. 알파 마이너스 a 똑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마이너스 a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거랑 같은 게 아닌데 헷갈릴까요, 혹시? 그러지는 않겠죠? 바꾸자. 미안해, 얘들아. 예, 나중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감마 델타 이렇게 바꿀게요. 감마 델타. 그러면 감마 델타 그냥 쓰는 게 아니라요. 저거들도 같이 이동해줘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러면 사실 진짜 별거 아니긴 하죠. 왜요? 어차피 0,0이 아닌 애들도요. 다 어떻게 생각하겠다고 극선을 쓰려면 얘를 0,0으로 보낸 버전으로 사용하겠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겠다고. 얘를 0,0으로 보내려면 x축으로 a 빼고 b 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어차피 점이잖아요. 점 요거는 점이니까 그냥 그대로 빼준 거예요. 여러분 괜찮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보이나요? 여기요. 됐죠? 네. 좀 더 빨리 갈게요. 이게 뭐였죠? D 극선 2로 잡을까요? 아니다. 그냥 2 갈게요. 2는 이제 문제 유형. 이제 유형 보려고요. 여러분 우리 이거 많이 나오는 거긴 한데요. 원 하나 주어져 있고요. 원 위에 점 P 그리고 한 점 A 있어요. 그래서 AP가 가능한 정수 선분 정수의 개수 뭐라고 할까? 길이가 정수인 점의 개수, P의 개수.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어떻게 해요? 최소값, 최대값 구하는 거죠. 중심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 구해서요.
여기만큼이 D1 최소값, 여기만큼이 D2 최대값. 그래서 D1, D2가 정수냐 아니냐로 봐주면 되는 거죠. 괜찮죠? 이런 게 다 아는 것 같아서 빠르게 하고 있어요. D1이 정수면 얘 한 번 세주는 거고요. D1 정수 아니면 D1보다 큰 거부터 2개씩 세트로 세주면 되는 거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 기준으로 대칭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괜찮지요? 안 괜찮아요? 하나 해볼까요? 만약에 D1이 3 나오고요. D2가 뭐 7.8 이렇게 나왔다고요. 오케이? 지름만큼 더해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정수가 되도록 하는 P의 개수는 어떻게 돼? 3 하나, 4, 5, 6, 7 두 개씩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총 9개. 그 얘기 한 거예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랑 똑같이 나오는 것도 뭐 있어요? 여기서 이번에는 직선. 직선까지의 거리로 주는 경우들 있죠. 직선까지의 거리로 P 해서 P와 직선까지의 거리가 정수가 되는 P. 자, 근데 얘도 완전 똑같죠? 이것도 완전 똑같아요. 어떻게? P가 움직인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요. 이 위치를 측정하는 여기 요 정도 같이 따라다니는 거니까요. 가장 짧은 거 뭐겠어? 마찬가지로 딱 중심 지나는 여기 위에 있을 때 얘가 D1이고요. 이렇게 올라간 게 D2 되는 거고요. 요거는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런 형태로 물어보는 것도 어떤 게 있냐면요. A점, B점 주어지고요. 원 위에 있는 한 점 P 줘요. 이렇게. 그러고서는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물어보는 문제들 진짜 자주 나오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풀죠? AP 제곱, BP 제곱. 물론 지금 내가 안 쓰고 있지만 점도 다 주어져 있는 거고 원의 방정식 다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AP제곱 더하기 BP제곱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중선 정리 써야 되는 거지 얘들아. 이거요. P점 그냥 대입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AP, BP 어디에 좀 딸려 있나 보니까요. 지금 얘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봤을 때요. 딱 어딜 말하는 거야? 여기 A, B 해볼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네요. 그쵸? 근데 요거 보면 뭐가 생각나야 돼? 아, 중선 정리. 여기 C, D, D 이렇게 적어보면 이거 뭐랑 같죠? 2분의 1의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랑 같잖아요. 괜찮죠? 자, 그럼 요것도 한번 잡아보겠다고요. 여기 이렇게 중선 잡아가지고요. 여기 길이 뭐 A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은 누구랑 같은 거야? 2분의 1의 요 점의 좌표 M 하나 잡아볼게요. 그럼 A제곱 더하기 MP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 근데 A는 어때? A는 고정이죠? 괜찮죠? 왜요? 뭐 잘못했나요?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2배예. 맞아요. 땡큐. 네. 그래서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2분의 1을 썼네. 여기도 2배. 땡큐. 자, A는 이거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왜? 뭐라 그랬어? A점, B점은 그냥 원래 알고 있던 애들이에요. 그럼 요 길이 알고 그거의 절반이니까 A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하는 거는 누구야? 요 점을 기준으로요. 여기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한 점까지의 거리의 제곱. 근데 어차피 거리니까 제곱이든 아니든 가장 짧을 때 최소, 가장 길 때 최대니까 그냥 요거랑 똑같이 풀어주면 되는 거죠. 요 1번이랑. 그치? 되겠지요? 그래서 얘네가 다 같은 유형으로 들어간 겁니다. 되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우리 이제 원 문제에서요. 원이랑 도형의 이동이 이제 같이 나오는 문제들이 더 많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자취 문제를 가장 어려워하는데 자취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어떤 스타일이에요? 내분점 구하는 것들, 내분점.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데 또 이제 P점 있고 A점이 있죠. 근데 1대 3대 1 할까요? A, B 대 BP가 1대 3이 되는 B의 자취를 구하여라. 자취의 방정식.
뭐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얘는 예시를 그냥 하나 잡을게요. 예시 잡고요. 요거 1대2로 바꾸자 얘들아. 이렇게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1대2로 바꿀게요. 1대2. 그러면 여기 중심의 좌표 다 줄게요. 중심 마이너스 2,3 그리고 반지름은 3 여기 A점의 좌표 10,0 이제 잡아볼게요. B의 자체 방정식 맞아요. B의 자체 방정식. 자, 얘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문제 어떻게 풀죠? 그러면은 이 P점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알죠? 그치? P점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아니까 P점을 가지고 X, Y를 잡고 걔네들을 다시 어떻게 잡아요? 2대1로 내분하는 점들의 좌치를 한 번 더 계산해주면 나오기는 하죠. 여러분, 그거는 다 할 수 있죠? 괜찮지요? 아니에요? 그것도 할까요? 네, 그것도 한번 얘기는 할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론 먼저 얘기하고 하자. 그거는 그냥 계산식이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 뭘 하라고 했냐면요, 모든 점들에 대해서요 요 PA를요 2대1로 여기 좀 반대예요. 2대1로 나누는 요 점 하나 이렇게 딱 찍으래. 만약에 P가 여기에 있어. 그러면 2대1로 나누는 요거 하나 콕 찍으래. 그럼 생각해봐. 여기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접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요, 여기가 2대1이 되도록, 접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여기가 2대1이 되도록 이렇게 나눠주는 요점을 지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두고 봤을 때에도요, 얘가 수직이고 이렇게 얘가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잖아요. 그치? 근데 길이비가 어때요 지금? 1대2고 1대2니까 이걸 그어보면 얘랑도 평행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 그어지는 같은 길이 B로 점을 잡아보면 걔도 뭐가 될 것이다? 1대2가 되는 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쏙 놓여질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그으면 아까 반지름 3이라 그랬죠? 1대2라 그러니까 여기 반지름 얼마겠어? 1 되겠죠? 1. 여기 3이면 여기도 1 되겠죠? 1, 여기 3. 되겠죠? 그럼 나는 뭘 하면 돼요? 요렇게 나눌 거라고 하면 식을 굳이 다 세우지 않아도요, 이 중심 하나 구해주고요, 반지름은 그냥 바로 바꿔주면 된다고요. 오케이,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른 무엇이 되고? 어른 1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1대2일 때, 그죠? 작은 거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와야 되니까 요거 중심은 뭐가 되는 거고? 중심은 원래 있던 거 중심 하나 5라고 잡아볼게요. 중심은 A5의 몇 대면 내분점? 1대2 내분점인 1.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응. 그럼 봐봐. 아예 그냥 답까지 구해볼까요? 얘 지금 1대2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길이 얼마야? x는 12네요. 그러면은 4만큼 가면 되니까 x좌표 6이네요. y는 어때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3 올라가죠? 근데 여기 1만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중심의 좌표 얼마고? 4,1이고 반지름 1인 1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네. 되겠어요, 여러분? 6,가? 12니까 6,1 되겠죠? 그래서 얘는 x-6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제곱인 1이 바로 나올 것이다. 괜찮아요, 여러분? 자취 할 수 있죠? 되죠? 네, 아무튼 뒤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요 밑에 이제 하나 간단한 거 하나 그리고 이제 끝이에요, 여러분. 자, 무게중심도 마찬가지지. 무게중심 많이 나오죠? 원 하나 있어요, P. 그리고 A점, B점 잡아서 이거는 아예 문제로 내가 한번 내볼게, 얘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를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을 3일 때요, P는 움직여. 원 위에 있는 점 P예요. 그랬을 때 그것도 쓰자. 그냥 P는 원 위의 점. 그리고 삼각형 ABP의 무게중심 좌추의 길이 왜 이렇게 구하래? 그러면 얼마예요, 여러분? 잘 보이나요? 얼마예요?
얼마야? 얘들아 얼마예요? 바로 나와야지. 아니 고민하는 척 하지 마. 연필 쓸 게 없다고 얘들아. 어? 야 눈 마주치면 갑자기 막 되게 심각한 표정이에요. 미간에 주름 지으면서 갑자기 막 고개를 숙이지 여러분. 얼마 다 뭐예요? 이파이지 이파이 얘들아. 이파이. 왜냐면 방금 내가 위에 말한 거랑 똑같은 거지 사실은. 아예 똑같은 문제예요. 왜냐면요 무게중심이잖아요. 무게중심 뭐 생각하면 돼? A, B는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중선의 2대1 내분점이잖아요. 그치? 그럼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뭐 지금 좌표는 내가 안 줬지만 그 좌표 상관없잖아요? M이라는 어떤 점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연결했을 때 2대1 내분점들의 모임인 거잖아. 되겠죠? 그래서 똑같다고요. 여기를 기준으로요. 저 M이라는 중점을 기준으로 요 안에서 다시 한번 뭐가 되는? 1대2가 되는 그런 점들의 모임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가 3일 때 이렇게 보면 1이 되겠죠. 왜요? 여기가 1대2가 되는 무게중심의 성질을 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그냥 2파이가 되는 거죠. 저 원의 둘레를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괜찮죠? 예.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제 문제 풀 때 활용해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오늘은 요거를 좀 쫙쫙쫙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문제를 바로 좀 풀게요. 자, 원 펴보세요. 자, 여러분 그냥 좀 같이 볼게요. 오늘 쭉쭉 볼 거라 이따가 좀 해봐야 되는 거 있으면 시간 다시 주고요. 아까 했던 거네요. 그죠? 둔각되게 하래요. 둔각. 그럼 누굴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직각 기준으로 잡으면 되죠. 그럼 우린 이걸 보자마자 뭐 언제 직각이 되겠구나. 지금 반지름 2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잡았을 때 얘가 얼마일 때? 2루트 2일 때 직각이 되겠구나. 그러면 저 2루트 2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 딱 요 위에 놓여져 있을 때는 어떤 점 피해 있어도 다 직각이겠죠? 그거보다 더 어떻게 돼야지 둔각이 되는 거야? 더 안쪽으로 들어와야지 둔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으면 이렇게 쪽다리 했다가 안쪽으로 더 들어오면은 약간 넓적하게 퍼지는 거니까 둔각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P가 존재하는 영역의 넓이는 어디예요? 저 큰 원에서 작은 원 뺀 거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8에서 4 뺀 거니까 4파이가 되나 봐요. 괜찮지 여러분? 넘어갑니다. 자 여기도 또 같이 볼게요. 이것도 또 했던 거죠? 중심 하나 잡고 갈게요. 그럼 얘는 2,0이고 반지름이 2네요. 그리고 A점의 좌표 아무데나 할게요. 축이 동일하긴 하지만 그냥 그렸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요. ACP가 자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대. 그럼 봐봐. 지금 중심이 C니까 한 점은 이렇게 나와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길이 여기 4잖아. 여기 내가 끼울여서 그리긴 했는데 항상 기억한 끼울여 그리기 때문에 4잖아.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거. 그럼 얘도 뭐 하면 돼요?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라니까요. 그냥 반지름만 가지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요 넓이가 제일 큰 넓이가 얼마야? 제일 큰 넓이가 4죠. 4. 그쵸? 제일 큰 넓이 4니까 그럼 뭐가 되겠어? 4 몇 개? 4 몇 개 있어? P의 개수 넓이 4 되게 하는 거 2개 있죠? 3, 2, 1 몇 개씩 있어요? 여러분 3, 2, 1 몇 개씩 있어요? 넓이 3 되는 거, 넓이 2 되는 거, 넓이 1 되는 거 전피 몇 개씩 있죠? 계세요? 넓이에요, 넓이. 여러분. 몇 개야? 아니, 여러분 조금 화났어요? 약간 표정이 점점, 아니, 2개 맞는 거 아니야? 어쩌라고. 약간 이런 표정이네. 4개지. 그치? 잘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3되는 애 하나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어때?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있는 거 하나 두 개, 이렇게 있는 거 똑같이 떨어진 거 하나 두 개 있을 거 아닙니까? 되겠죠? 왜냐면 밑변이 이거니까요. 그래서 1, 2, 3은 4개씩 있다. 그래서 그거 더해주면 됩니다. 되겠죠? 넓이니까 뭐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도 진짜 많이 나오는데 얘들아 지금 한번 문제 읽어보자. 어쨌든 OA, BC 좌표 다 주어져 있고요.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이 요거가 최소가 될 수 있는 거를 찾으래요. 그러면 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여기 위에 놓여져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 위에 놓여져 있다는 건지를 한번 보자면 x-2의 완전제곱 더하기 y제곱 그냥 요거네요. 그러니까 뭔 얘기야? 그냥 2,0 그러면 여기 1, 1 위에 놓여져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봐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냥 생각 안 하고도 또 풀 수는 있어요. 그치? 왜냐면 이렇게 해서 뭐 커지다가 여기 접할 때 이렇게 해서 막 풀더라고요. 근데 무슨 뜻인지 한 번만 다시 보자고요. 지금 분명히 x, y는 이 둘레 위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x, y는요 여기에만 존재를 해. 지금 이 세상에 다른 데는 없어. 근데 존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존재하는 애가 이 조건을 만족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서로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대. 근데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봤더니 2,0을 중심으로 하는 원 위에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더라. 이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2,0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만약에 요만해. 그럼 여기에도 있으면서 저 둘레에도 같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저게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이 조건과 이 둘레 위에 있다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뭘 하는 거야? 요 점을 기준으로 얘를 넓혀가면서 그럼 언제부터 되나 봤더니 약간 그냥 느낌으로 여기가 제일 가까울 것 같긴 하죠? 근데 사실 이제 문제가 조금 지저분하게 나오면요. 이걸 되게 비슷하게 줘요. 실제 계산을 해봐도 비슷하게 줘. 그럼 그건 어쩔 수 없어. 다 계산하라는 거기는 한데요. 뭐 지금은 뭐 그래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접할 때 요때가 최소. 뭐 요런 거는 금방 나오죠? 왜냐면 얘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바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 점의 좌표도 x좌표가 어차피 똑같아. 그러니 요렇게 이용해주면 여기가 2인 거 이용해서 기울기로 바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너무 빠른가요?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은 직방이랑 평자에서 했던 게 다 이제 자꾸 겹치니까 사실 내가 그냥 호다닥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냥 그 얘기예요. 얘 뭐야? 얘 2대 1이니까요. 여기 2대 1로 나눠서 여기를 생각을 해줘도 되고요. 요 점의 좌표 필요한가? 안 필요하면 지금 안 필요하죠? 나 지금 접하는 거 얘기하고 있었죠? 여기에 접하는 거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요 기울기 이용하겠다고요. 얘가 지금 2분의 3이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도 2분의 3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대 3대 어쩌고가 되잖아요. 그죠? 루트 13이 되잖아요. 선생님 근데 루트가 나오는데요. 뭔가 여기서 지워지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그 길이는 요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얼제곱으로 어차피 계산을 해주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구나. 요렇게 얼제곱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루트 나오는 거 상관없이 그걸로 바로 계산해주면 되겠다고요. 뭔 얘기인지 알죠? 한번 구하고 갈까요? 너무 빠른가요? 다시 3대 2대 3이라고요. 여기가 2대 3이니까요. 여기도 2대 3대 루트 13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가 2인 게 그냥 문제에서 땡큐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저 최소 얼제곱 있잖아요. 저 얼제곱을 그냥 뭐 해주면 된다고? 저 길이 b가 2 곱하기 루트 13분의 2를 제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되겠죠? 그럼 얘는 13분의 16이 되잖아요. 별거 아니지만 막 다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편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되겠지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멀리 있는 거는 뭘 해주면 돼? 얘가 이제 점점 이렇게 계속 가다가요. 여기도 넘어가고 뭐 여기도 넘어가고 마지막까지 한 점이라도 걸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얘랑 얘 중에 제일 멀리 있는 점이 어디냐. 결국 그게 최대 반지름 값이 되겠네. 근데 보니까 여기는 2고 여기는 1, 2고 여기는 여기도 1, 2네. 그럼 여기랑 길이 어차피 똑같네요. 그죠? 그럼 여기 루트 5씩인 거니까 그럼 그때는 5가 되겠네요. 5. 태연?
여기 분모 13이니까 그래서 39 줬나봐요. 없어지겠죠. 넘어갈게요, 여러분. 괜찮지요? 안 풀고 그냥 보니까 너무 잘 안 들어오나요? 시간을 좀 줄까요, 여러분? 이거 유형 정리로 했던 거라서 그냥 같이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하나는 정해져 있어요. 중심의 좌표 0,0이고 반지름 2루트 5라고 주어져 있고요. 하나는 어때? a,0이래요. a,0. 그냥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걸로 할게요. 자, 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얘가 더 반지름이 작아요. 근데 공통연의 길이가 최대가 되었으면 좋겠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그 공통형의 누구를 지나도록? 조그만 애의 중심을 지나도록. 그죠? 요거를 내가 만약에 빨간색으로 그린다고 하면요. 얘가 이제 이렇게 와 있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A가 되도록. 괜찮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도요. 그냥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야 돼요. 왜? 지금 여기가 2인 거 알잖아, 얘들아. 그치? 이 길이가 2잖아. 그러면 공통연이 최대가 될 때 지금 여기가 2라는 거잖아. 그 y가 2라는 거잖아. 큰 원에서. 그럼 x가 얼마야? 뿔마 4일 거 아니야. 뿔마 4는 왜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여기 있을 때도 최대고 똑같이 요만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요렇게 될 때도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오른쪽에 있을 때는 a가 플러스 4, 왼쪽에 있을 때는 a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지? 얘들아, 공통연의 길이가 최대라는 것 자체는 지금 이해하죠? 요렇게 생긴 원이요. 이렇게 왔다고요. 공통연 찔끔 생기잖아. 조금 더 길어졌잖아요. 그냥 좀 더 길어졌잖아요. 언제까지 길어질 수 있나 했더니 어차피 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원 내부에 있는 거잖아. 그치? 큰 원의 내부에 있으면서 작은 원의 내부에 있는 거니까 길이의 최대값 생각할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얘를 벗어날 순 없잖아. 그러니까 얘의 지름을 공통연으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크겠죠. 작은 원의 지름이 되겠지. 작은 원의 지름이 되려면 이게 공통현은 서로 이제 현이 수직이어야 되니까 내가 중심을 지나야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도 있지만 어디도 있겠어? 왼쪽에도 똑같이 있겠죠. 되겠지? 예, 넘어갑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아, 요거는 시간 조금 줄까요? 30번 문제네요, 30번. 물론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요거까지 하나만 좀 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 접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막 식세울까봐 내가 얘기하는 건데 대부분 모의고사 문제들은 이런 거는 그냥 다 줘요. 그러니까 얘가 8이잖아요. 얘를 접은 게 여기 있잖아요. 그치? 이거 두 개 더해서 16이잖아요. 그러면 얘 뭐겠어요? 6, 8이겠죠. 그 정도는 그냥 가라고요. 알겠죠? 3대 4대 5입니다. 6, 8, 60. 여기가 6, 10, 8인 거는 그냥 가져가자고. 그래서 어떻게 해도 뭐 아주 복잡하지 않게 풀리는 문제이긴 한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죠. 어쨌든 내적 원이야. 일부기는 하지만. 그러니 그런 것들 생각하면 조금 더 간단히.
좀만 버티세요, 여러분. 하나만 더 하고요. 밥 먹으러 갈 거예요. 괜찮아요. 나만 힘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 다 지금 나만 힘든가?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 답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볼게요. 물론 이제 뭐 직방 세워서 이렇게 점 잡아가지고 하신 분들도 있죠? 그래도 잘했어요. 그것도 다 잘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모의고사 문제들만 들어있기 때문에 숫자가 막 지저분한 경우가 잘 없어요. 얘들아, 우리가 이게 지금 30번이잖아요. 모의고사가 몇 문제야? 30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걸로 나온 거지만 도형 문제는 어려운 문제로 나오면 약간 항상 꿀이다. 그치? 왜? 어떤 구조를 좀 보라고 낸 문제인가를 파악하면 그냥 풀리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봐봐. 얘가 수직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지금 길이들이 이게 너무 예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6이니까 이렇게 내리면 얼마 되는 거죠? 지금 뭐죠? 얘가 얼마 되는 거지? 이게 똑같으니까 얘가 6인가? 맞나? 아,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 얘가 2잖아. 그러면 괜찮나요? 아니네. 잠깐. 나 그 길이 이용해서 풀려고 했는데 얘 길이 어떻게 되는 거지? 요거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0인 거고. 근데 얘를 내렸을 때 이 길이를 알 수가 없나? 여러분, 산가? 근데 산 아닌 것 같아. 왜냐면요, 이게 지금 반지름이 4잖아. 여기가 4인데. 그치?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얘들 날 좀 도와줘. 이제 우리 집단 지성의 힘으로 좀 풀어봅시다. 자, 봐봐요. 내가 지금 뭐 생각했냐면 여기가 이제 원래 90도니까요. 나 그냥 요 기립이 이렇게 이거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 기울기 이용해가지고 기울기 알고 여기 반지름이 4인 거 아니까. 왜냐면 여기 이렇게 꽉 맞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가 8이라고 하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가 4를 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 대 얘의 비율 이용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그럼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의 길이를 당연히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얘가 당연히 아는 게 아니네. 그렇지 않아? 그럼 이제 결정을 해야 돼. 식을 조금 세워서라도 저 길이를 구해줄지 아니면 다르게 풀지. 저게 바로 보이면은 저렇게 푸는 게 제일 쉽긴 할 텐데. 그쵸? 저게 어. 12가 이렇게 어디가? 6하고 10은 똑같이 여기가? 네, 여기가 10이긴 해요. 그치. 6이지. 그러니까 6이지. 그쵸? 그치. 그럼 맞지. 그럼 맞네. 내가 말하면서 뭔가 잘못 말한 거구나. 그러면은, 그렇구나. 예, 감사해요. 자, 6이니까요. 6이고요. 땡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2죠. 4 맞죠? 아니야? 10이니까. 여기서 또, 아까도 여기 2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뭘 숫자를 많이 잘못 말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4니까, 그럼 이제 나온 게 맞죠? 그럼 뭐예요? 1대 2대 루트 5인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럼 뭐예요? 여기도 1대 2대 루트 5의 비율일 거 아닙니까? 왜요? 이거 수직이니까요. 되겠죠? 응. 괜찮지? 얘랑 수직이니까 얘들아, 요렇게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말 안 해도 되죠? 자, 그러니 여기의 비율이 1대 2대 루트 5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PQ의 길이인 거니까, 그럼 PQ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반지름이 4거든요. 4 곱하기 루트 5분의 1 해주면 얘가 절반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다가 2배를 먼저 한 다음에 뭘 하라 그랬어? 다시 여기에다가 제곱하고 5배 해주면 되나봐요. 이거 하라고 나온 거예요. 되겠죠? 예. 여러분 하나 더 못하겠죠? 밥 먹으러 가야겠죠? 예. 그래도 10개 하려고 했는데 10개는 했습니다. 자, 숙제 좀 적을게요. 여러분 일단 오늘 꼭 하고 가야 되는 거, 밥 먹고 바로 줄게요. 시험지는.
오늘 해야 되는 거 시험지 틀린 거 있는 사람들은 시험지 고치는 거는 집 가서 하는 걸로 할게요. 집 가서 영상도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말고요. 오늘 수업 때 했던 것만 복습합시다. 그 뭐였죠? 평자 도전 문제 그러면은 3번, 4번 풀어야 되네요. 그리고 그냥 11번에 해당하는 12번 요것도 오늘 그럼 다 풀고 가셔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프린트 있죠. 프린트 총 10문제죠? 우리 오늘 수업 때 3개 하긴 했지만 10문제 그냥 다 풀어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 수업 때 할 거여가지고 따로 질문 안 해도 돼요. 그냥 풀 수 있는 것까지만 풀고 그냥 그러고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원의 방정식에서는 1번부터 10번까지는 짝수번은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할 게 좀 양이 적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원을 조금 더 추가로 낼게요. 원이 비슷해.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중요한 게 많아서 원은 조금 쉬운 것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는 좀 해왔으면 좋겠냐면 지금 보면 다 아까 봤던 애들이죠? 그런 애들. 이게 얘가 아직 얘기 안 한 게 이제 나오는 데가 있어요. 예, 아직 더 하실 수 있어요. 잠깐만. 여기까지 가야 되네. 곤란한가요? 그러면 잠깐 우리 만약에 40번 기준으로 하면은 30문제니까 15문제 풀어오는 거죠. 그치? 10번까지는 했잖아. 그치? 15문제 정도는 풀을 수 있지 않나? 얘들아? 왜 웃어? 여러분 아니 양심 15문 이게 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해요? 15문제는 할 수 있지. 할 수 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또 주말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말 바쁘죠? 그래도 할 수 있다. 네.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1번부터 40번까지 홀수번을 해봅니다. 홀수번. 오케이. 풀 수 있는 것만 풀어오세요. 중간에 오늘 수업 때 했던 것처럼 좀 쉬운 것들이 꽤나 있어요. 그런 건 쭉쭉 푸시고 안 되는 거는 복잡하게 내가 식이 세워진다 하면 저건 그냥 수업 듣고 풀어야겠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제시 걸린 사람들은요. 월요일 몇 시? 9시 20분까지 늦지 않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시험지도 한번 고쳐오세요. 요거는 이제 집에 가서 복습하고 고쳐오세요. 시험지 고쳐오기. 그리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그럼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음 시간에 4문제 볼게요. 4문제. 오늘 5개 봤죠? 시간 조금 걸리길래요. 4문제 볼게요. 오늘 요게 오답 노트지. 오늘 했던 거는 우리 수업 때 했던 거 오답 노트 하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하고 원은 오늘 안 해도 될 것 같아. 원은 좀 쉬었으니까요. 원은 그냥 넘어갈게요. 원래는 수업 때 했던 거 오답 노트를 다 하잖아. 근데 내가 지금 그것만 안 쓴 거거든요. 원래 원 1에서 10번까지 홀수원 오답 노트 요게 추가로 있었는데 걔는 안 쓴 거고 요것만 오답 노트 할게요. 알겠죠? 예. 그리고 월요일 시험 마찬가지 4문제 오늘이랑 비슷한 난이도로 비슷한 느낌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도